연세대학교에서 2023년도 그 입시를 대비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갖다 발간했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그 항목별로의 기재 요령, 이런 부분들을 갖다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미 이제 학생부는 다 마무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자소서 작성 요령과 그 다음에 이렇게 학생부의 부족한 부분을 갖다 어떻게 자소서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학생들의 일단 자소서를 서너 편을 보여드릴 텐데, 이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내신이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연세대를 가기에. 그런데 이런 자소서를 통해서, 자소서와 학생부를 통해서 보완을 한 다음에 연대 의대도 갔고요. 그 다음에 ISE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학부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도고동문과도 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보시면은, 자소서가 과연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대학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소서와 학생부가 둘 다 중요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1,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분연 특기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창시활동, 들을 위한 학생부 관리를 갖다 2학기 때 잘 하셔서 나타내야 되고요. 자소서가 없으니까. 3학년들은 학생부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나의 학생부의 필요한 부분을 갖다 자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자세히 안내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항목이죠. 서류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역시 70%는 뭐냐면 학업에서의 성취 및 그 다음에 발전 역량, 그리고 전공기초 소양과 발전 가능성입니다. 학업에서의 성취는 내신이겠죠. 근데 발전 역량을 보고 전공기초 소양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별로 알아보면은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학업 성취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이건 당연히 평균 등급을 볼 거고요. 학기별, 학년별 성적은 상승, 하락하고 있는가 보죠. 그 다음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죠.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 그러니까 학생들은 내가 진로와 관련된 과목만 하면 되고,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 안 해도 돼. 이런데 그러시면 안 되죠. 유난히 소홀함을 보인 과목은 없는가는 이게 태도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실성이나 태도로 보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그 다음에 희망 전공과 관련해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희망 전공 관련, 이런 건 이제 소인수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교육 과정을 통한 고급 과목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 노력한 과정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는 세 번째 보시면 뭐죠? 교과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을 확장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 창출하려는 노력을 갖다 하고 있는가? 그죠?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노력. 그 다음에 첫 번째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네요. 그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자기주도적인 태도로 노력하고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면 자발적인 성취 동기와 목표의식을 가지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는가.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뭐냐면 이게 고등학교 과정이어야지 학교 내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들은 뭐죠? 넓고 깊게 학습하려는 의지와 열정, 이런 부분들을 보죠. 또 탐구활동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과에서 이루어지는 탐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각종 교과 탐구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탐구활동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전적인 과제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런 이제 창의적인 산출물을 갖다 학생들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전공 적합성도 뭐죠?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어느 정도 이수하였는가.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을 갖다 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지원 전공과 관련해 스스로 선택하여 수강한 과목은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간한 뉴욕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평가 과목에 나왔던 내용이 이 얘기죠. 위기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여부와 그 다음에 지원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했는지 양적 측면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데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원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성적이 우수한가? 이건 당연히 다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전공에 관련된 교과 관련 활동, 세무년 특기사항 수상 등이 있는가? 지원 전공 관련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는가?
지원 전공 관련된 독서가 있는가, 적절한 수준인가, 이게 독서나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독서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1, 2학년 같은 경우는 독서 활동이 안 들어가지만 창체와 세특에 반드시 뭘 나타내야 된다? 독서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 같다. 반드시 아셨으면 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계속 이런 얘기하죠. 자, 새로운 과제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었는가? 기존에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하였는가? 이건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안내서에도 나와 있죠. 그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쌓았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은 학생의 동아리든 학생 주도 활동 역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러지만,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리더십을 갖다 나타내는 것은 임원을 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이제 조직원의 구성원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반드시 임원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 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서는 교내 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가? 교내 활동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하기 노력하였는가? 그죠? 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자, 학교에서 주어지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학교의 교육 과정이 있는데 네가 어려운 과목, 소인수 과목이라고 해서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했니? 이걸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과목이 없어. 과목이 없는데 너 지원 전공 관련돼서 오히려 스스로 네가 노력한 과정이 있니? 그죠? 주어진 교육 환경 극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학교에 편집표현은 없지만 나는 고급 생명과학이나 고급 수학을 갖다 공부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과정. 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의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과 연관돼서 스스로 노력한 과정. 이것이 바로 뭐죠? 주어진 교육 환경을 극복하거나 충분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은 1, 2학년들은 안 들어가지만 3학년은 들어가죠. 그래서 지원자의 장점과 역량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수상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정 수상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지원자 본인을 잘 보여주는 수상을 통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주도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 뭐죠? 과학 탐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하나씩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1, 2학년들이야 수상 경력이 안 들어가니까 수상한 내용을 적어줄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갖다 학생부에 적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대회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은 뭐죠? 그러니까 자율활동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단순히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기록은 의미 있는 평가 자료를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제 요번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며 평가 항목에서도 또 탐구활동을 탐구력으로 바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왜 탐구력으로 바뀌었냐? 단순 체험활동은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 체험활동. 그래서 반드시 단순 체험활동을 탐구활동을 탐구력으로 변경한 이유가 단순 체험활동은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탐구력을 나타내라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교학생회장, 학급회장, 부장 등과 같은 임원활동 경력만이 평가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나요? 임원활동 경험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내용과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리더가 아니더라도 교과활동,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서 지원자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임원을 해야 돼. 여기에 이제 사실 목매이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동아리 활동은 지원자의 관심 영역을 바탕으로 탐구 역량,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동아리 활동에서 그래서 학업적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해라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연대도 보면 뭐죠? 학술 동아리라면 어떤 주제의식을 갖고 활동을 진행하는지 또는 문제 해결 방법 등 구체적인 활동 과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동아리 일지를 활용하여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탐구 역량, 자기주도성 이런 걸 갖다 나타내면 좋겠죠. 그래서 학업적 역량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진로 활동도 보면은 진로 활동은
지원자의 관심 영역과 자기주도적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진로 활동 예시의 뒷부분 보면 뭐죠? 진로 독서 발표 활동에서 알기 쉬운 전자공학을 읽고 전자공학에 대한 기초 상식을 쌓고 관련된 과목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었다고 발표함. 그래서 이제 도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알기 쉬운 전자공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알기 쉽다고 하지만 저런 부분이 그 기초과정에 전자공학 기초과정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되게 심화된 그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고 그 심화된 내용. 그래서 연세대 등이 아까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도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럼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서적이라고 하면 그게 교양도서일까요? 아니면 심화도서일까요? 바로 심화도서 같은 거 읽으면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걸 바탕으로 한 탐구활동 이런 걸 나타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과학습 발달사항이 한 내신이니까 그죠?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서류평가실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이제 Q&A인데 모집 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모집 단위별 반영 교과를 전공과 관련지어 세부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지원자가 지원하는 계열의 기본 소양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평가자는 교과 등급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수 단위, 수강자 수, 원점수, 성취도, 세분열 및 특기사항 등을 참조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지원자의 수학과학에 대한 관심과 탐구 능력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교과에만 집중하기보다 학교에서 개설되는 모든 교과에 노력을 기울여 고른 교과 역량을 가지도록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고른 학업 역량도 보지만 거기서 자연계열은 수학과 과학에 대한 탐구 역량, 이런 세특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 등의 심화 과목을 많이 이수해야만 서류평가에서 유리한가요? 지원자가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은 학업적 흥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공적 합성의 측면이나 학업 태도, 탐구활동 등의 관점에서 평가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지원자마다 학교의 조건과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의 이수 여부나 교과 성적에 따라 일괄적인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본인이 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과정이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육 환경이 부족해. 그러면은 교육 환경을 극복하고다라는 아까 표현이 있었죠.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한 과정. 고급 수학이나 고급 생명과학이나 국제 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들을 나타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분열 및 특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 성취 수준과 노력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을 가늠하여 학업 수월성 및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기초 소양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수업에 임하는 태도와 학습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세분열 및 특기사항이 어떤 부분을 평가하나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죠? 한 학기 동안 각 교과 담당 선생님이 관찰한 학생의 모습을 작성해주는 항목입니다. 단순히 성취나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발전과 성장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서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학교는 이렇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뭐냐면 수업 내용이나 학생들의 결과만을 적지 마라. 학생의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개별화된 모습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연세대학교도 똑같죠. 결과보다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학교는 자기평가서를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서론에다가 항상 내가 발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수행평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론에다가 동기와 과정의 우수성, 동기와 심학습 과정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게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학생부에 뭘 나타내야 된다?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야 된다. 뭐 결과는 당연히 보고서 제목이나 있으니까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동기와 과정, 결과와 후속 활동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교과 활동 이렇게 준비하세요.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마무리했죠. 비교과 활동은 자신의 관점을 구체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역량을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분야와 관련된 역량은 뭐겠어요? 일단 심학습적 역량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걸 바탕으로 한 탐구 역량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리더를 해만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세요라고 얘기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활동하세요. 1학년 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며 현재 어떤 과정 중에 있고 미래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보여주세요. 지원자 자신이 원하는 진로와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과정과 결과들이 일맥상통하고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관심 전공에 대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의대 가려니까 난 신경과 의사가 되는 거야. 신경과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나는 계속 신경계, 뇌과학, 알츠하이머, 이것만, 장기적인 계획이 계속 스토리에 스토리.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관심 전공에 대한 역량을 갖추게 준비했다는 것. 그건 뭐겠죠? 나는 의예과를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예과 예과 과정에서 가리키는 일반 생물학, 일반화학, 분자세포 생물학, 미생물학, 바이러스학, 면역학, 그 다음에 의료통계학이라든지 발생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공부하면서 그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신경계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게 디벨롭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관심 전공에 대한 역량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의대에서 의대에 입학해서 내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을 기르면서 장기적으로 예과 과정에 대한 탄탄한 지식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관심 분야를 디벨롭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죠? 이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가 이제 대학에서 가리키는 교과목에 대한 교양 과목과 전공 기초 과목에 대한 풍부한 배경 지식을 쌓고 그 중에서 한두 가지에 관심 있는 분야를 이렇게 심화해서 탐구 역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항목, 그죠? 자기소개 항목별 살펴보기를 보면은 1번 항목을 통해 지원자는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자는 대학 진학 이후 지원자가 어떻게 공부할 것을 그려보게 됩니다. 지원자가 대학의 학습 방식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학업에 대한 태도, 학문적 관심 등이 지속될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하며 학생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전의 핵심은 뭐죠? 얘가 대학에 들어와서 학업을 수행할 수 있어. 이게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나 관심 많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의 성적이 좋지 못해 거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새로운 개념을 미리 예습하지 않고 수업에만 충실히 참여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우는 내용을 미리 예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기 위해 친구들과 수학 스터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은 오답노트 정리 이런 건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대학들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활동 과정보다 활동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죠? 활동을 통해 본인의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는지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 약 7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죠?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함께 힘든지 더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보 동아리 대표로 학술제 발표 선정되어서 그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이런 내용을 7개월간의 프로젝트를 한 게 앞부분에 나와 있죠. 관심을 갖게 되어서 어려운 번호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영어 단어 암기에 주로 사용된 연산기억법과 질의응답을 접목시켜 비밀번호 자동 생성 앱 아이디어를 구성해 저만의 아이디어 노트에 적어두고 이 아이디어를 구현한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뭐죠? 지원자가 전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관심을 발전시키고 활동한 내용이 나타나 있다. 교내학술제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과 향후 달성하고 싶은 목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그죠? 또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내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전공과 관련지어 지원자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학습법 쓰지 마시고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지, 일시적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확장해 나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항목은 이제 결과 자체보다 경험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나의 입장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를 담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또한 본인이 생각하는 공동체를 위한 노력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겼는지 과정을 포함하여 그 경험을 통해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하였는지 서술해 주세요. 그죠? 이런 부분은 뭐 인성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3번을 보면은 해당 모집단이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노력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해당 모집단이 지원을 결정하기까지 지원자의 탐색 과정 또는 고민의 깊이를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성찰의 깊이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경과 어려움에 대한 나의 대처, 직면한 어려움을 긍정적인 결과로 승화한 경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찾는 과정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어려움에 부딪혀 이겨내는 과정을 자소서에 나타내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아무튼 3번이라든지 노력한 과정 나타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학생부 정원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글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연대 합격한 학생들의 자소서는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세대 도고동문과 합격한 학생이죠. 독일 문학에 대한 학습과 탐구는 문학의 역할과 본질에 대해 깨달은 경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 처음 접한 독일어에 흥미를 느끼고 독일 방송을 찾아 시청하거나 독일의 신문 기사를 읽으며 독일어에 관한 관심을 키워나갔습니다. 또한 다양한 독일 작품들을 읽으며 문학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문학 작품을 더 재미있고 유익하게 감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문학 시간에 도서 문학을 읽는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학 작품의 표현 방식에 대해 주목하여 읽는 섬세한 읽기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이를 직접 문학 읽기에 적용해보며 문학의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모두 당대 사회의 사상과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문학 작품에 주목하여 독일어 회화 2시간에 독일 문학의 질풍노도 시기에 대해 발표하며 당시의 작품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괴테가 자연과학 이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자연과학이 어떻게 문학과 연결성을 지닐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고 이에 둬서 독일 문학과 자연과학을 읽으며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책을 통해 독일 문학에서의 자연과학은 통합적 지식의 체계로 이해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자연과학이 인간의 범죄에 머물러야 한다는 괴테의 전체적 자연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문학사 또한 시대를 주도하던 사상, 철학적 배경, 자연과학적 이론들과 함께 진보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문학 작품을 분석을 통해 작가의 메시지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서 인문학적 통찰력까지 함양할 수 있음을 실감하고 문학의 효용성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문학교육에서 어떤 작품을 가르쳐야 하는가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며 문학 정전의 기준에 대한 고민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독일 문학 작품에 대한 읽기와 탐구 활동으로 문학을 통해 독자가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에 문학이 곧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기여함을 깨달았습니다. 독일 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아나가고자 합니다.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하며 학문적 사고를 발전시키고자 탐구 동아리 더 무크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이 중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적 관점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해석한 활동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청각 교육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과 정치사상가 한나 아렌트를 접하고 그 사상에 관심이 생겨 강의, 시민교양을 위한 정치 철학을 수강했습니다. 아렌트가 유대인 여성임에도 과연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의 책임은 없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공적 공간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려 하지 않아 반유대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제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렌트가 정치 철학적 개념과 이론을 현실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에 직접 아렌트의 관점에서 현대의 문제를 해석해 보고자 도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를 읽고 가짜 뉴스와 정치적 행위 사이의 관련성에 관해 탐구하였습니다. 아렌트가 주장한 합리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적 진리는 언제나 왜곡이 가능함을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록 정치 행위와 거짓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정치적 행위의 특성이 거짓 뉴스 확산을 정당화할 수 없기에 가짜 뉴스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렌트의 저서를 읽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개론서를 함께 보고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연세대 도고동문과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죠. 이제 연세대 ISE 합격한 학생의 자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리버 섹스의 저서를 읽으며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웠으며 다양한 뇌과학 도서를 통해 신경계 기능과 신경 가소성 및 뇌질환에 대해 학습하며 물리적 외상이나 노화, 돌연변이 등의 원인이 주가되어 일어나는 것을 생각했던 뇌질환들이 감염성 질환에 의해서도 발병한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에 엘도파를 포함한 치료 약물의 흡수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기사를 접하고 신체의 발달, 다양한 질병이나 병리적 증상은 물론 개인별로 약물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까지 미생물에 의해 설명되는 것을 통해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명과학에서 바이러스의 종류와 감염 기작에 대해 배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임을 알고 심화하여 다양한 논문과 기사를 찾아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세포와 결합하여 아미노산이 바뀌어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능력 또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장내 미생물의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산균에 관한 내용과 평소 관심 있던 채식 식생활을 접목해 식물성 음료 기반 요거트의 유산균 함유량을 조사하는 탐구를 계획했습니다. 식물성 음료 내 유당이 부재하는 환경에서 유산균의 생존 여부와 증식 효율을 실험하며 미생물의 순수 분리법은 물론 그람 연쇄법과 버지스 매뉴얼 등 그동안 상세하게 알지 못했던 개념들을 직접 찾고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 초기 유산균의 배양에 특화된 BCP 배지를 구하기 어려워 MRS 한천 배지를 사용한 탓에 배양된 균의 종류를 동정하는 데 난관을 겪게 되어 각 실험군별로 형성된 콜로니를 채취해 다시 우유에 접종했을 때 정상적으로 발효가 이루어지는지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며 특정 세균의 배양에 특화된 배지의 역할과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이후 마이크로바이옴이 토양에도 존재함을 알게 되어 질소 순환 과정 중 세균들의 역할 그리고 환경 파괴를 줄이는 친환경 농업과 연결하여 토양 유래 질소 고정 세균의 식물 생장에 대한 영향 및 지속 가능한 미생물 비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소 고정 세균의 배양에 특화된 벅스 미디엄의 조성표를 찾아보고 직접 제작해 고체 배지로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실험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도서 발효 미생물학을 통해 이제까지 진행해온 패트리 접수를 사용하는 실험과 유사한 회분식 배양 과정에서 균체의 지수 생장기에 관찰되는 미생물의 비성장 속도를 사용해 그 증식 속도를 구하는 모노드식을 조사하고 시간에 따른 로그 균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수리적으로 모델링해 보았습니다.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줄어드는 기질의 양을 시간에 대한 종속 변이로 전체 배양 기간에 비해 짧은 시간인 하루의 균체 변화량 비를 전체 균체량에 대한 미분계수로 놓고 시간과 기질의 농도에 따른 균체 농도를 미분방 정식의 형태를 뗀 생장곡선으로 표현하는 탐구활동을 통해 실험적 지식을 이론과 연결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어떻죠? 융합적 지식, 수학과 연관해서 공부한 거, 그 다음에 발효 미생물학이라든지 심화된 도서를 통해 공부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연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난 3년 동안 교내 여러 활동에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생명과학, 물리학, 화학의 학문은 본질적으로 떨어질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는 과목 간의 융합을 중심으로 학습하면서 융합적 사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학년 R&D에서 도서 장하석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를 탐독하며 양자 물리학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이에 관련된 도서들을 연속적으로 찾아 읽으며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한 관심을 생명과학으로 확장시켜 동아리 독서 토론에서 도서 생명 경계에서다를 추천하여 읽고 세포 효소의 작용을 양자 터널링으로 설명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생투 시간에 광합성을 학습할 때 연력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높은 에너지 요율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관련 테드 강의를 통해 양자 생물학으로 설명 가능할 것이라는 실마리를 얻었고 물리의 정석 양자 역학변을 찾아보며 이해한 양자 결맞음 현상으로 광합성 과정의 전자전달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의 발전이 생물학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으며 학문 간의 융합이 큰 발전을 이뤄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2학년 화학전지 단원에서 소개된 전위계산법이 현실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해결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를 계기로 스터디 수과학 심화 탐구를 조직하여 네른스트식과
골드만 평형식을 학습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신경계에서 뉴런의 전도 과정이 화학 전지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실제 데이터로 확인해 보고자 개구리의 스켈레탈 머슬 자료를 수집하여 단계별로 직접 계산한 막전이를 비교해보는 활동을 계획했습니다. 네른스트식으로 각이온의 전이를 구하고 골드만 평형식으로 막투가도 수치를 반영해 막전이를 도출한 결과 실제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학과 화학을 연계해 공부한 경험은 추후 고급 과목 선택과 학습 방향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부 다 융합적인 내용을 썼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더 있네요. 한번 보시면 동아리 발표를 위해 읽은 캠벨의 생명과학의 분자식의 단원에서 선형외기를 통해 HIV 바이러스 종간전이 시기를 추정한 연구 내용을 읽으며 인수공통 감염병 종간전이를 연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메르스 바이러스 연구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종간전이 시기를 선형외기로 추정하기 전에 비교 기준으로 삼을 전 단계 수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기사와 논문 검색을 통해 유력한 숙주종을 몇 가지로 추리고 NCBI 데이터로 개통수를 만들어 숙주별 메르스 변종들의 유연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결과 유력하다고 판단된 낙타 서열을 기준 서열로 선정하고 세로 연도별 인간 메르스 바이러스 데이터 30개를 다중 서열 정렬하여 기준 서열과의 차이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 변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를 활용해 엑셀 회귀 분석으로 종간 이동 시기를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한 결정 계수가 너무 나왔습니다. 표본 선정의 문제라고 생각해 수집 데이터를 단일 지역으로 제한해 새로 실험해 봤으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자시계 개념에서 찾은 뒤 분자시계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고 결과는 실패하였으나 페인에 대한 통찰과 수정 재설계한 향후 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고찰을 거쳐 표면 단백질 서열을 사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탐구 과정은 의대에 진학해 백신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어떻죠? 그러니까 융합적인 내용과 어려움에 부딪혀 이겨내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제 연대 언더우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는 기업을 피드백으로 평가하지만 기업은 피드포워드로 사회를 혁신하고 경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한국의 징벌적 상속세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2학년 정치화법 수업에서 헌법에서 명시하는 재산권의 단서조항을 연구하며 정부의 경제정책이 납세 의무자의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업승계와 보통주 상속 시 부과되는 서택스와 조세 누진성을 수업 시간에 발표하며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조사 부담을 갖다 양극화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인가라는 질문을 가졌습니다. 공공정책이 되려 시장의 배분적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자율동아리를 개설해 2021년 정부의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도차익, 과표, 결정세액 등 처음 접한 생소한 단어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도서세법 입문을 선정해 예제풀이와 함께 양도소득의 계산구조를 학습했습니다.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지역 대상 과세정책이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작성하며 세법 개정안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고가주택 규정에서 논란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개인과 법인에게는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방어권이 위헌 심판 청구권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가 저해된다는 새로운 결론을 선출해 보았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경영자의 중요한 역할인 동시에 기업 가치 창출의 주요한 변임을 깨달았고 위의 연구를 통해 배운 비용관리 방법을 기업의 실제 영업활동 과정에도 적용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2학년 경제동아리에서 모의 창업과 스타트업 컨설팅을 하며 공인 플랫폼을 입체적으로 연구했습니다. 미용 서비스업의 공급과잉 문제, 구매 후 재구매 결정 간 시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 미용실과 시술별 평점으로 사업계획안을 작성해 보았고 진로 시간에 플랫폼 협동조합에 대한 인포그래픽스를 제작하며 이 극대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원가 및 비용관리 방안이 부재한 제 사업안의 수익 창출 방안이 서비스와 기능에 의존해 시장 반응을 후행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제적인 피드포워드 경영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3학년 진로 시간에 코스트 어카운팅을 읽으며 CVP 모델을 학습했고 코스어에서 원가관리 회계를 수강하며 DM, WIP, 굿즈, COGS로 이어지는 종합원가 플로우를 공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배운 바와 달리 고정비용의 변동비용화 현상이 기업의 이익 창출 요인만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CVP 그래프를 적용해 공유경제는 설비 투자 비용을 낮춰 고정비가 분산되지만 그만큼 조업당 변동비가 높아져 UCM이 낮아지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커지는 리스크가 있음을 분석한 후 장기적 관점에서 공유 플랫폼이 종합원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업의 내부 비용을 관리하는 연구를 통해 기업을 법인격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죠? 굉장히 이렇게 깊죠. 세법 입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가관리 회계를 수강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신들을 극복을 하고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이렇게 자소서들을 보면은 대단히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의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이제 3학년들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 학생부를 보완할 수 있는 자소서를 어떻게 학생부와 연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고민해서 나타내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의 항목별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제 수행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제 발표라든지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입시에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